금년 4월 29일은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8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관련된 약사를 전해드립니다. 윤봉길 의사, 윤봉길, 조선의 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 시인 겸 저술가이다. 본가는 파평, 암명은 윤의, 호는 매원이다. 1908년 6월 21일 충청남도 덕산군 현내면 조량리 관현당에서 출생하였다. 충청남도 예산군 예상읍 예산리에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고려시대의 명장이었던 윤관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윤항이며 어머니는 경주김씨 김원상이다. 1918년 덕산 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다음해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자극을 받아 식민지 노예교육을 배격하면서 학교를 자퇴하였다. 이어 최병대 문화에서 동생 윤성의와 한학을 공부하였으며 1921년 유학자인 매곡 성주록의 서당 오치 서숙에 들어가 그의 문화상이 되었다. 오치 서숙에서 사서 삼경 등 중국 고전을 두루 익혔다. 1922년 15세에 성주배씨 배영순과 결혼하였다. 1926년 윤봉길은 매연이라는 아우를 얻었다. 1928년 18세 되던 해에는 시집 오추, 옥수, 임추 등을 발간하였다. 1929년 오치 서숙을 졸업, 한학 수업을 마쳤다. 청년 시절에는 농민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1929년 오치 서숙을 졸업한 윤봉길은 농촌 계몽활동, 농촌 부흥운동, 야학활동, 독서회운동 등을 시작하였다. 1927년 농민독본 세권을 저술하였다. 1930년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장부 출가 생불환이라는 글귀를 남기고 집을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다. 이 정보를 일본 경찰에 입수하여 미행, 평안도 선천에서 체포되어 45일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추록 후에 만주로 망명하였다. 중국 상하이에서 1931년 겨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인 김구를 만나 독립운동에 몸바칠 각오임을 호소해 그가 주도하는 한인애국단에 가입했다. 윤봉길과 김구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열리는 일본 천황의 생일잔치연과 상하이 점령 전승기념 행사를 폭탄으로 공격할 계획을 결의하였다. 당시 홍커 공원에는 상하이 침략 일본군 1만 명, 상해 거주 일본인 1만 명, 그 밖에 각구사절, 각계 초청자 등 2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다. 폭탄은 도시락 모양과 물통 모양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폭탄을 도시락 및 물통으로 위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당시 천장절과 상하이 점령 전승기념 행사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일본 측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각자 도시락을 집상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1시가 되자 중국 주둔 일본군 총사령관인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 등장했고 상하이에 있는 외교관과 내빈들이 자리를 잡았다. 군악에 울려 퍼지고 열병식이 이어졌다. 11시 50분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순간 윤봉길은 폭탄을 단상으로 힘차게 던졌다. 경축대 위에 폭탄이 명중한 것을 확인한 윤봉길이 자결하기 위해 도시락 폭탄을 터뜨렸으나 불발하였다. 도시락 폭탄이 불발되자 일본 헌병들이 윤봉길을 덮쳤다. 윤봉길은 구타를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고 외쳤다. 홍커 공원에서의 폭탄 투척으로 상하이 파기인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상하이 일본 거류민단장 가바다 사바지 등을 처단하고 총영사 무라이는 중상,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은 실명되었고 제9사단장 우에다 겐기치 중장은 다리 절단 중상을 당했으며 준주국 공사 스키미스 마모로는 한쪽 다리를 잃어 절름발이가 되었다. 윤봉길 의사는 폭탄 투척 직후 체포되어 곧바로 헌병으로 넘겨지면서 가옥관 신문과 고통을 받았다. 1932년 5월 28일 상해 파견 일본 군부배위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1932년 11월 18일 일제 대항환 선박편으로 일본 오사카로 후송되어 20일 오사카 육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1932년 12월 18일 가나자와 육군 구금소로 이감되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12월 19일 새벽 7시 27분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미스코지야마 서북 골짜기에서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 묶인 채 미간에 총알을 맞고 순국하였다. 시신은 가나자 노다산 공동묘지 관리소로 가는 길 밑에
표지도 없이 매장되었다. 윤봉길 의사가 수뇌부를 3년 시킨 데 대한 일제의 군부의 복수였다. 윤 의사는 거사 이틀 전인 1932년 4월 27일 홍콩 공원을 답사한 직후 숙소인 동방공우에 돌아와 백범 김구 선생의 요청에 의해 유언을 작성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사는 거사가 조선천연단에 대한 당부의시, 김구 선생에 대한 존경의시, 두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 등 4편의 시를 2시간여 만에 썼다.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두 아들 종과 담에게 담긴 시에는 거사를 앞둔 비장한 심경과 자식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당시 임시정부 국무회의 부주석 김구는 일본에 있던 박열에게 사무사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유해봉안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열은 제1동포들과 1940년 3월 6일 사행장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가나자오시 노다산 시영공동묘지 북측 통행로에서 윤봉길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같은 해 6월 16일 서울에 봉안하여 6월 30일 국민장으로 안장되었으며 장지는 효창공원이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윤봉길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윤 의사의 유족으로는 부인 배용순, 장남 윤종, 차남 윤담, 장녀 윤안순, 자부 김옥남, 손녀 윤주경, 손자 윤주옹, 윤봉길 의거의 성과, 윤봉길이 폭탄 의거로 각지에서 지원금이 새도 임종은 극적으로 소생의 광복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 윤봉길 의거는 한민족의 민족의식을 전 세계에 알려 한국인의 존재와 독립의지를 크게 부각시켰다. 1931년 7월 만주 길림선 만보산 지역에서 조선인과 중국인들 사이에 수로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이를 이용해 일제는 한중 양민족을 이간시키려고 만보산 사건을 조작했다. 조선 농민이 중국인들에 의해 엄청난 피해와 함께 무참히 죽어가고 있다는 가짜 정보를 우리 언론에 흘려 신문에 기사화했다. 이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 있는 중국인 100여 명을 살해했다. 그 보복으로 만주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날이 갈수록 중국 내에서 반한 감정과 조선에 대한 불신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때 마침 윤 의사가 일제를 응징하자 분위기는 급반전돼 중국인들은 한국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협조함에 따라서 중국 안에서 한국 독립운동이 보다 순탄하게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아울러 상하이 사변 이전 일제의 침략에 무력했던 중국인들에게 항일 의식을 고조시켜 한중 공동 항일전선의 터전을 다지게 하였다. 장제스는 만보산 사건으로 일본 제국에 대해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있던 당시 홍콩 공원에서 윤봉길이 폭탄 투척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중국의 100만이 넘는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이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라며 감탄하였고, 이는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공산당도 윤 의사를 상해 보위전 중국 열사 명단에 올리고 중국 인민이 민족 영웅으로 추앙하며 혁명 정신과 그 용맹을 이어받아 전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장제스는 1943년 전후 처리를 논의하고자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이 반대를 물리치고 한국 독립 약속을 받아냈다. 1963년 윤 의사의 고향인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충의사가 채워졌고 1972년 생가와 고택 및 충의사 경역이 사적 제229호로 지정되었다. 충의사는 4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본전 지역은 의사의 영정을 모신 사당과 충의문, 홍산문 등이 있고 기념관 지역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 어록탑, 보보상 전시관이 있다. 성장가 지역은 윤 의사가 4세부터 23세까지 살던 저한당과 의거 기념탑, 윤봉길 의사 동상이 있다. 1987년 윤봉길 의거 55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성금모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시민의 숲에 명기념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세웠다. 현재 양재시민의 숲역의 지하철 역명도 그의 호를 딴 매헌역이다.